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제가 아까 아프다고 하시던 사회자분의 척추뼈를 살짝 갖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척추뼈 사이에 추간판이라는 구조가 있는데요. 이 구조물은 척추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에 손상이 되면 추간판 탈출증, 저희가 보통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등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러한 디스크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스크 질환은 과거에는 노인들만의 질환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최근엔 발생 인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 발생 인원의 연령대도 점차 다양해지며 결코 이제 저희들과는 먼 얘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 인원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치료 방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도 그만큼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련 연구들이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과를 파악한 논문은 없었기에 제가 그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CMA 소프트웨어를 활용했는데요. CMA 소프트웨어란 Comprehensive Meta Analysis의 약자로 메타 분석이라는 연구 기법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각각의 논문들은 결국 그 각각 결과를 나타내곤 하지만 그것이 주관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메타 분석이라는 연구는 관련된 주제에 관한 모든 논문을 종합하여 그와 관련된 논쟁들을 해결하고 가장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의 연구는 크게 메타 분석에 활용될 자료를 선정하는 과정과 이를 활용해 CM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과정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우선 보시면 이제 CMA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형태의 결과 수치들을 한 가지의 통합적인 수치, 이펙트 사이즈라는 단위로 표현합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한 가지 결과를 표현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단위가 측정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우선 이건 그 논문을 선정하는 과정을 나타낸 표입니다. 보시면 리스, 키스, 펀메드, 코리아메드에서 처음에 관련된 주제어로 검색을 하여 총 524편의 논문을 검색하였고요. 그 뒤에 중복된 자료를 제거하여 436편의 자료를 남기고 그 뒤 미리 선정한 자료 선정 기준과 배제 기준에 따라서 제목과 초록 위주로 간단히 검토를 하여 16편의 논문을 남겼고 남은 16편의 논문들을 전문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8편의 논문을 메타 분석에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용될 논문들에서 이제 다른 내용을 모두 제외하고 논문에서 제시한 수치들만을 남긴 표를 작성했습니다. 이 수치에는 이제 중재의 유형, 그리고 결과, 그리고 그 결과를 측정한 단위, 그리고 연구에 참여한 인원의 숫자와 그 연구 치료로 인해 나타난 변화에 대한 값을 기록하여 이를 프로그램에 입력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각 연구의 효과 크기를 나타낸 그림이고 오른쪽의 그림은 출판 편향을 파악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우선 왼쪽 그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보시다시피 작은 네모들은 각각의 연구 하나하나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효과 크기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 큰 마름모는 그러한 작은 효과 크기들을 모아서 내린 총체적인 효과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0.0 그러니까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멀어질수록 치료가 더욱더 효과적이었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출판 편향을 확인하는 그림인데요. 이제 출판 편향이 뭐냐면 논문들은 보통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더욱더 출판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한 경향 때문에 편향된 지식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출판 편향을 확인하는 그림입니다. 출판 편향을 확인하는 그림은 이 깔때기 그림에서 이제 가운데 있는 효과 크기 축을 기준으로 이러한 각각 연구의 데이터들이 깔때기 그림 안에 대칭적으로 분포하면 출판 편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출판 편향이 없었고요. 그래서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는 치료는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질환에 큰 효과가 있음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근력을 향상시키고 기능 장애를 개선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한계도 존재했겠죠. 우선 한계로는 연구에 사용된 논문의 편수가 8편으로 그렇게 많은 수치가 아니어서 이제 충분히 큰 표본 집단이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결론임을 신뢰할 수는 없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보완이 필요한데 이제 보시면 논문의 질에 상관없이 모든 연구들을 똑같은 가중치로 부여하여 그걸 비교해요. 그러니까 최근 연구든 옛날 연구든 그저 실험군의 숫자에만 차이를 두어서 이제 효과를 반영한다는 얘기여서 이제 이후 소프트웨어에서는 그러한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가중치를 마련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